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끝내주는 경제의 든든한 주인장이셨죠. 이광재 진행자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뉴스토마토 선임기자 이기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은 사람이 쓰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돈을 쓰는 주체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부 보조금이 토큰으로 지급되고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사고 또 결제하고 집 계약부터 국제 무역까지 코드로 자동 정산되는 금융.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블록체인, AI 에이전트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국고 집행의 25%를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 재정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한 국가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AI 시대의 화폐를 주제로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화폐 전략과 글로벌 금융 인프라 경쟁의 방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 보조금을 토큰으로 준다. 네. 이거 굉장히 좀 신선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신선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기존의 질서를 다 무너뜨린 데다가 어떤 이제 약간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신현송 새 이제 한국은행 총재는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 시대의 화폐 돈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기차 충전소를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네. 이게 예산이 한 6천억 원 정도, 6,187억 원이네요. 이 정도 되는데 이 돈을 이제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돈으로 이제 그 디지털 화폐, 예금 토큰으로 주겠다. 디지털 화폐를 주겠다라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계 최초 사업이고요. 네. 이 3월 19일이니까 지난주 며칠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 공식 발표로 나갔고 지금 진행 중인데 전체 정부 예산이 728조 원이니까 182조 원이면 이게 이제 25% 정도 되고 네. 이걸 다 국가 예산 정부가 쓰는 돈을 블록체인에 올려가지고 현금으로 주고 계좌 이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그 거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동안의 정부 예산 집행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최초로 한국이 최초로 이제 화폐의 화폐라는 개념을 데이터 스트리밍으로 바꾼다라는 새로운 어떤 실험을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5%라는 거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최초의 그런 실험이고요. 네. 보면 이제 우리가 당장 이렇게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만 해도 이게 올리고 신청하고 또 결제 나오고 맞아요. 나중에 또 정산하고 집행하고 영수증 내고 하는 절차들이 있었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 이제 디지털 화폐로 결제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전기차 그 충전기 보조금이라 하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순간 바로 이게 확인이 되면 바로 이 돈이 바로 꽂히는. 그러니까 은행을 거칠 필요도 없고 돈은 그냥 이 디지털로 저장이 돼 있다가 조금만 맞으면 바로 이렇게 0.0초만에 옮겨가는 이 그런 중간 단계가 다 사라지는 그런 새로운 거래 방식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취재를 하면서 왜 정부가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네. 세계 최초를 욕심을 내나 왜 이렇게 서두르나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한국 그 성장률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가 머니 무브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장률에 이제 그 둔화하는 국면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이제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밀어붙였던 AI 대전환에 이걸 또 마무리 AI 대전환을 또 이렇게 퍼즐을 맞추려면 또 이런 이제 이 AI를 백업하는 이런 이제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다. 네. 외부적인 위협도 있습니다. 워낙 결제 시장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여전히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환율에 취약한 그런 구조가 있죠. 그리고 미국도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로서 이제 이렇게 정부 국고금을 토큰으로 지급하는 실험을 교두보로 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국은행에서 프로젝트 한강 네. 이걸 한번 했던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도 이제 연결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네. 한국은행이 사실 이제 굉장히 그 나름 야심찬 모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은행 계좌하고 별개로 전자지갑을 만들고 네. 전자지갑으로 또 이제 돈처럼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8만 1,000명이 전자지갑을 만들었고 거래가 11만 건, 그리고 이제 9개 은행이 참가를 했는데 1차가 끝나고 2차 다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게 아직은 이게 완전히 전자지갑이라기보다는 돈하고 비슷한 어떤 이제 화폐가 있는데 사실 돈보다 더 불편한. 그러니까 이제 카드는 그냥 쓱 긁으면 되는데 이거는 맞아요. 또 QR 코드 방식이라 뭘 확인하고 검증하고 본인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 디지털 화폐가 넘어가는 방식인데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의 디지털 실험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사실 우리가 이제 말한 앞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조건만 맞으면 바로 돈이 그냥 순식간에 옮겨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밥을 먹었다 주문을 했다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요즘 식당에 그 전자 메뉴 있잖아요. 네. 그 디지털 메뉴판을 눌러서 거기 결제를 하면 바로 순식간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게 아직 프로토콜이 안 돼 있어서 카드사가 훨씬 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기본적인 결제 방식은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이 계좌와 계좌 사이에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방식이긴 한데 여전히 아직은 번거롭다. 그리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왜 그러면 이 두 가지죠. 정부 보조금을 바로 토큰을 지급하는 것, 네.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실험을 하는 게 이 세 가지가 연결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요. 맨 왼쪽은 정부 보조금을 토큰으로 지급하는 것. 네. 이건 그러니까 이제 현금을 대체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 중간에 이제 한국은행이 실험하고 있는 건 장기적으로 중앙은행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이제 완전 화폐를 대체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실험을 미국과 별개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완전히 이제 발행 주체가 없는 완전히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의 가상화폐 시장까지 가는 그런 단계인데 이 세 가지가 결국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계속 커질 거고요. 이런 이제 이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둘 다 이제 아직은 실험적이고 불편하고 아직은 이제 본격적인 디지털 화폐를 할 수 없지만 네. 그런 실험들을 키워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월렛 인프라 전쟁은 시작된 겁니까? 시작됩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은 글로벌하게 시작돼 있고 한국은 약간 이제 이걸 정부 주도로 사실 그동안 이제 달러 기반 시장들이 많이 있고 한국도 사실은 코인 생태계가 굉장히 크지만 코인 생태계 별개로 국가 인프라를 여기에 이제 얹어보려는 그런 실험이 진행 중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402 프로토콜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걸 이제 뭐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404 프로토콜 컴퓨터 뜰 때 뭐 웹사이트 가다 보면 가끔 404라고 경고 문구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페이지가 없다라는 거고 403 에러가 날 때는 그 이제 권한이 없다 그런 것들인데 네. 지금 이제 이게 한 얼마가 25년 동안 잠들어 있던 통신 규약입니다. 404, 403처럼 402라는 게 아직 안 쓰고 남아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결제에 쓸 수 있는 프로토콜이었는데 안 쓰고 있는 프로토콜을 지금 이번에 꺼내서 써보자라는 게 젠슨 왕등의 제안이고 그래서 이제 402 프로토콜을 뜬다 하면은 결제하세요라는 이제 그래서 사실 이미 인터넷에 이미 이런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이 402 프로토콜에다가 결제 툴을 얹으면 이제 이 조건이 맞으면 402 프로토콜을 통해서 예를 들면 카페 주인하고 내 지갑을 연결시켜가지고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토콜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결국 2단계로 다 넘어가게 될 거란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결제 금액이 궁금한데 이게 네. 굉장히 작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제 그 신용카드 소액 금액이라도 예를 들면 뭐 슈퍼에서 뭐가 있어 음료수 하나를 사 아이스크림 하나 먹더라도 뭐 몇백 원짜리도 카드로 긁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아마 최소 그 수수료가 30원인가 될 텐데 맞아요.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이 디지털 화폐 결제에서는 0.00001달러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거의 수수료가 없는 상태의 결제가 가능하고 지금 이게 이제 그래도 꽤 많이 실험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 1억 4천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져 있고 여기 참가하고 있는 이제 그 에이전트들 사람이 아니라 에이전트들이 40만 개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서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이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현금이라기보다는 코드화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된 결제 그런 이제 로직들이 돌아다니면서 조건만 맞으면 이렇게 돈을 주고 받는데 이거는 아주 적은 금액까지도 가능하다 네. 그런 거죠.
그럼 이런 변화가 구글이나 애플 같은 플랫폼에도 네. 영향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동안 사람의 썼던 그런 웹 사람의 결제라는 건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겠어. 아니면 순대국밥을 10,000원짜리 먹고 결제를 하겠어. 카드를 건네거나 내가 승인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이제 에이전트 웹이라는 건 미리 세팅만 해놓으면 내 은행 계좌 말고 내가 했던 그 가상화폐에서 가상지갑, 가상언로에서 그냥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의 그냥 그 매개자 없이 다이렉트 연결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국 이 시장에서는 우리 전통적인 빅테크들이 구글이나 애플이나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빅테크들이 사실은 그동안 수수료 따먹기 장사를 했던 거죠. 네, 네. 우리 뭐 애플 앱스토어에서 물건을 팔려면 앱을 팔리면 30%를 떼가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쿠팡에서 물건을 사면 쿠팡 이제 그 판매자가 수수료를 내야 되고 배민에서 우리 음식을 주문하면 배민의 배달료를 내야 되고 맞아요. 배달 노동자들은 또 배민에 또 그걸 그뭐 수수료를 뜯기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250조 원의 글로벌 수수료의 주인이 바뀐다.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모든 이런 이제 빅테크들이 그다음 수수료 따먹기 중간 매개자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없이 그냥 바로 이 고객과 판매자가 연결되는 시장에서는 이게 다 사라질 것이고 그동안 은행, 그다음에 카드사, 보험사들의 먹는 그 모든 수수료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메타와 구글과 아마존 등도 이제 엄청난 긴장을 느끼고 긴장을 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서 사실은 이제 옮겨가려는 빅테크들이 직접 여기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토큰으로 돈을 벌어보겠다. 우리가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라고 사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가장 또 빨리 뛰어들고 있는 게 이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렌트시커, 지대 추구, 지대를 찾는 이제 중간에 수수료 따먹기 장사였다면 이제 이런 웹 에이전트 모델에서는 네. 이제 수많은 그 이 데이터를 다 펼쳐놓고 거기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0.00001달러를 수천만 번, 수억 번, 수십억 번을 거래를 하면서 거기서 이익을 내는 완전히 이제 다른 시장을 진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내용을 땡겨서요. 네. 그 AI 시장, 네, 어쨌든 국내에는 일단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이거 같은 시장에서 경쟁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사실 약간 이제 한국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네이버를 쓰고 카카오를 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은행 계좌를 연결해서 결제를 하면 나중에 페이 토큰 같은 거 주죠. 네. 페이를 주는데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을 쓰면 한 뭐 몇만 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적립이 돼서 그걸 페이처럼 언제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그러니까 이제 락인이 되는 모델인 거죠. 근데 지금 보는 이런 이제 모델은 완전히 사실 그 기존의 올드한 그런 이제 그런 그 거래 모델인 거죠.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 뒤에 또 다시 카드사가 있고 또 다시 은행이 또 있는 거죠. 맞습니다. 메타 한 단계를 더 걸쳐가지고 중간에 우리 쪽을 통해서 거래를 많이 나면 약간 이윤을 네, 일부를 수수료를 좀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지금 이 방식은 이제 완전히 이런 모든 중개사를 없애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취재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때가 돼도 이런 이제 다이렉트 이거 보세요. 다이렉트 왼쪽처럼 수많은 매개자들이 있는 거 말고 다이렉트하는 거래가 돼도 과연 그때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를 쓸까? 여전히 그런 이제 페이가 갖는 장점, 그다음에 그 락인 효과 같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매개자를 통하지 않으면 훨씬 더 비용이 낮아질 것이고 또 이 우리가 뭐 그 이 카드 한 달 뒤 카드 값이 아니라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넷플릭스를 네. 한 달에 뭐 15,000원을 내고 본다라고 치면 15,000원을 내고 2번밖에 안 볼 수도 있고 뭐 100번을 볼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시장이 생겨날 수 있겠죠. 이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이 되면 보는 만큼 비용을 낸다거나 아니면 내가 기사를 볼 때도 조선일보 기사를 한 달에 10,000원을 내고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건당 50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그때그때 다이렉트 돈이 빠져나가는 한 달 동안 모아서가 아니라 볼 때마다 이렇게 결제가 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의 한국형 페이 모델도 달라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나노 페이먼트. 그러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이제 어렵다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RWA 이거는 Real World Asset이라고 해서 네. 실물 자산 토큰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좀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 국채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토큰을 쪼개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상 화폐로 만드는 그런 실험이고요. 또 하나 네. 이제 STO라는 STO. 건 이제 네. 증권형 토큰이라서 사실 이제 실물 자산을 주식처럼 이제 가격이 변동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이게 실물의 현금과 실물의 금융자산들과 실물 주식들 같은 것들을 다 쪼개고 이동화시켜 가지고 훨씬 더 거래하기 쉽게 이제 웹에 띄워 가지고 장사를 한다 뭐 이렇게 거래를 하게 한다는 건데 그만큼 기회도 많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파생하는 그런 새로운 그 시장이 많이 커지게 될 거라는 거죠. 네. 그 아까 우리 네. 한국은행 네네. 신임 총재 신현송 네.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하셨어요. 네.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분 이제 교수님. 세계적인 그 경제학자고 보니까 며칠 전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미스터 신이 한국은행 총재로 간다라는 기사를 크게 썼을 정도로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도 몇 번 올랐던 분인데요. 이분은 또 이제 위기 관리에 또 이제 굉장히 전문가라서 금융시장 안정성을 중요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이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창용 지금 현 총재는 아무리 이재명 정부 기조를 좀 맞춰서 이창용 총재도 사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었는데 그래도 이런 실험들을 동참하고 아무튼 실험적인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죠. 그리고 여전히 아직 본격적인 그런 이제 국가 경제를 완전히 통째로 옮기는 단계는 아니지만 네. 일단 모색을 해봤다라는 정도인데 이분은 아마 좀 이렇게 되게 부정적인 그 입장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마 있다. 이제 약간 충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거고요. 근데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최초라는 그 가치를 선점하는 것과 시스템 안정성, 장기적으로 이게 국가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것들은 동시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결제 비용을 낮추고 초단위 네. 실시간 정산이 가능하다. 이제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러면 프로그래밍 가능한 금융 네.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죠. 부동산 우리 전세 사기 같은 것도 많이 있죠. 네. 전세 사기도 있고 부동산 할 때 우리 계속 등기부등본 떼고 인감도장 떼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결제 완전성, 그 완결성, 그다음에 또 이렇게 결제 오류를 막기 위한 그런 이제 최선의 이렇게 오프라인의 안전장치들이 있었다면 그 중간에 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또 굉장히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용들을 사실 이제는 완전히 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가게 되면 네. 거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도장 찍고 하는 것들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서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 동시에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조건만 맞으면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의 돈이라는 건 사실 물리적인 실체가 있었죠. 지폐든 동전이든 그리고 사실 은행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그 돈이 어딘가에 내 실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의 돈은 사실상 코드에 가깝습니다. 조건에. 그래서 만약에 순대국밥을 주문한 동시에 주문한다는 그 조건이 맞으면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사실 그래서 실체가 없지만 그런 조건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우리 프로그래밍 화폐라는 건 프로그래머블이라는 건 조건을 주고 조건이 맞으면 바로 이렇게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로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많은 걸 바꿔놓을 텐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해도 글로벌하게 거래를 하고 환율 손실도 많이 당하고 또 이렇게 돈이 지금 100조가 외국에 달러로 묶여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가게 되면 다이렉트로 순식간에 오고 가고 이런 그 거래 비용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돈들이 다 실물 경제로 또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 은행에 이제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돈들이 바로 실물 경제에 들어가서 투자도 하고 고용도 창출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은행이나 보험사, 뭐 법무사 이런 네. 중간 기관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화돼요? 뭐 일상적인 결제, 카드 회사, 부동산 거래, 국제 무역, 그다음 공공 정책 등의 중간 기관들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라지는 만큼 그 결제 아까 250조 원이라고 했죠. 그 네. 돈들이 다시 다른 형태로 이제 그 환류가 되고 그만큼 아까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수많은 결제 비용, 그다음에 네.
환율 관리 비용 같은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도 만약에 장기적으로 물론 이제 그 배민의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이익이 갈 수도 있고 네. 소비자들은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가 낮아질 것이고 은행 수수료도 사실은 최저 마진으로 가게 되거나 중개료가 없어지게 되면 은행들의 대출 같은 것도 훨씬 더 이제 그 과학적이고 정교한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사실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이 바뀔 거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겨날 거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성, 그다음에 금융 공공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돈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저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금속화폐가 종이화폐로 바뀌었고요. 종이화폐가 디지털 결제로 넘어왔던 것처럼 이제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글로벌 무역, AI 경제까지 모든 금융 활동이 코드 위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죠. 미래 경제의 핵심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화폐를 발행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금융 인프라를 장악하느냐. 이제 시작된 AI 시대의 화폐 전쟁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